여러분, 퇴직하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정말 편하게 쉬어야지. 그런데 말입니다. 3개월, 6개월 지나면서 이상하게도 몸은 더 무겁고 마음은 더 공허해지는 걸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소파에 앉아 리모컨만 들고 계시다면 잠시 손을 멈춰주세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20년, 아니 30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30년 넘게 노후 연구를 해온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팀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은퇴 후 행복을 결정하는 건 은행 잔고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 가는 순서, 커피 마시는 시간, 저녁 산책 여부. 이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 20년 후 여러분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지 아니면 손주들과 유럽 여행을 다닐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직장 생활 40년 동안 우리가 익힌 습관들, 그 효율적이고 성실했던 그 습관들이 은퇴 후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일하던 습관, 미래를 위해 무조건 아끼던 습관, 새로운 걸 배우기보다 익숙한 것만 고집하던 습관. 이것들이 지금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오늘 편한 노년에서는 100세까지 활력 있게 살기 위해 당장 버려야 할 생활 습관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30분만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밤부터 딱 한 가지만이라도 바꿔보세요. 20년 후 여러분이 오늘의 선택에 감사하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습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소파가 참 편하시죠? 퇴직하고 나서 이제 좀 쉬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TV 드라마 정주행하시고, 책 읽으시고, 유튜브 보시고, 겉으로 보기엔 여유롭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조용한 재앙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2023년 대한노인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섬뜩한 사실이 나옵니다. 하루 6시간 이상 앉아있는 70대 노인의 사망률이 하루 3시간 미만 앉아있는 노인보다 무려 40% 높았습니다. 담배 피우는 것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근육입니다. 여러분이 소파에 앉아 계신 그 순간 허벅지 근육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제 친구 어머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0세에 퇴직하셨는데 처음 1년은 정말 행복해 하셨대요. 평생 일만 했으니 이제 좀 쉬어야지. 아침 9시에 일어나서 소파에 앉아 드라마 보시고 점심 먹고 또 앉아서 책 읽으시고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현관 문턱에 발이 걸려 넘어지셨대요. 단순한 낙상이었는데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골밀도가 70대 평균보다 훨씬 낮았고 허벅지 근육량은 50대 평균에도 못 미쳤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2년 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앉아서 쉬신 그 2년이 20년을 늙게 만들었어요. 그 어머님은 6개월 입원하시고 지금도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드십니다. 단 2년 동안의 쉬는 습관이 평생의 활동성을 앗아간 겁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60대 이상 2,000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10년 후 모습이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걷는 그룹은 85%가 여전히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고 걷지 않는 그룹은 절반 이상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거창한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헬스장 등록하고
런닝머신 위에서 땀 흘릴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단 하나,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제안드리는 건 30분 규칙입니다. 스마트폰 알람을 30분마다 울리도록 설정하세요. 알람이 울리면 뭘 하시든 그냥 일어나세요. 화장실 가시든, 물 한 잔 마시러 가시든, 창문 밖을 보시든 5분만 움직이는 겁니다. 딱 5분입니다. 그게 무슨 운동이 되겠어요? 하실 수 있습니다. 됩니다. 미국 심장협회의 2024년 연구를 보면 30분마다 5분씩 움직인 그룹이 하루 한 번 30분 운동한 그룹보다 혈당 조절도 더 잘 되고 체지방도 더 많이 감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지속적인 자극을 원하거든요. 구체적으로 뭘 하시면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주방까지 걸어가서 물 한 잔 마시기. 이것만으로도 30걸음입니다. 좋아하는 노래 한 곡 틀어놓고 제자리 걸음 100번 하기. 3분이면 됩니다. TV 광고 시간에 소파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10번 반복하기. 허벅지 근육 운동입니다. 특히 의자 스쿼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서는 겁니다. 이때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양손은 가슴 앞에서 모으세요. 하루에 딱 100번만 하세요. 한 번에 100번이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10번씩 나눠서 하는 겁니다. 이것만 3개월 하셔도 계단 오르기가 한결 편해집니다. 제 시어머니가 73세인데요. 작년부터 이 의자 스쿼트를 하십니다. 처음에는 5개도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은 20개씩 거뜬히 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마트 가시면 카트에 의지하셨는데 이제는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십니다. 다리에 힘이 생기니까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움직임은 약입니다. 그것도 부작용 없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그 소파가 편안함을 주는 게 아니라 미래의 활동성을 빼앗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30분 알람 꼭 설정하시고요. 알람 울릴 때마다 일어나 보세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후 여러분의 다리를 지켜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움직여도 한 가지 더 바꾸지 않으면 행복한 노후는 요원합니다. 바로 돈 쓰는 습관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하지만 반드시 바꿔야 하는 재정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에 돈이 5천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라면 하나 사 먹을 때도 죄책감이 듭니다. 이거 먹으면 5천만 원이 4,999만 원이 되는 건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지금 고개 끄덕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40년 동안 우리는 단 하나의 재정 철학으로 살았습니다. 모아라. 아껴라. 미래를 위해 참아라. 월급 받으면 저축부터 하고 외식은 사치고 옷은 작년 것 입고 그렇게 악착같이 모아서 지금 통장에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까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는 겁니다. 아니, 쓰는 게 무섭습니다. 2024년 한국은행 조사를 보면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70대 이상 노인의 평균 보유 자산이 2억 원이 넘는데 실제 월 지출액은 150만 원 수준입니다. 연 1,800만 원을 쓰는 거죠. 이 속도면 100세까지 살아도 돈이 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정작 돈을 써야 할 때, 건강할 때, 활동적일 때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5세 되시는 분인데 평생 공무원 생활하시고 퇴직금이랑 연금이랑 해서 3억 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자녀들도 다 출가하고 독립했고요. 그런데 이분이 작년에 슬쩍 말씀하신 게 평생 가보고 싶었던 스위스 여행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비용을 알아보니 배우자랑 둘이서 2주 정도 다녀오는데
7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래요. 그런데 결국 안 가셨습니다. 700만 원이면 혹시 나중에 아파서 병원비 필요할 수도 있고 애들한테 물려줘야 하는데 이런 고민 끝에 포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무릎 관절염이 심해져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어요. 수술비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800만 원. 스위스 여행비보다 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행을 가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줍니다. 수술 후 회복하는 데만 6개월 걸렸고 지금도 장거리 비행은 무리라고 하시네요. 이게 바로 우리가 빠지는 함정입니다. 나중을 위해 아끼다가 정작 그 나중이 왔을 때는 돈은 있지만 쓸 수 있는 몸이 없는 겁니다. 미국 노후 재정 전문가인 빌 벤젠의 연구를 보면 은퇴 초기 510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시기가 가장 건강하고 가장 활동적이고 가장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75세와 85세의 활동 반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75세에는 유럽 배낭여행도 가능하지만 85세에는 동네 마트 가는 것도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4% 룰을 적용해 보세요. 전체 노후 자금의 4%를 1년 생활비로 책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2억이 있으면 연 800만 원, 월 66만 원 정도를 추가 지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절대적인 공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를 정해 놓으면 심리적으로 이 돈은 써도 되는 돈이라는 안전지대가 생깁니다. 둘째, 즐거움 예산을 만드세요. 기쁨 예산입니다. 매달 생활비와 별도로 온전히 나의 행복만을 위해 쓰는 돈을 따로 빼두는 겁니다.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월 10만 원이어도 좋습니다. 이 돈은 무조건 다음 세 가지 용도로만 씁니다. 첫째, 평생 하고 싶었던 새로운 경험. 도자기 클래스든 서예 클래스든 뭐든 좋습니다. 둘째,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과의 특별한 시간. 고급 레스토랑 외식이나 짧은 여행이 여기 해당됩니다. 셋째, 건강관리. 좋은 운동 프로그램이나 정기 검진, 건강기능식품 같은 것들이죠. 제 친구가 이 즐거움 예산을 시작했는데 월 15만 원을 책정했대요. 처음 3개월은 정말 쓰기 힘들었답니다. 평생 아끼며 산 습관이 어디 가겠어요. 그런데 6개월 지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있었대요. 매달 15만 원으로 배우자랑 좋은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 결혼 30년 만에 처음으로 분위기 있는 곳에서 둘이 와인 마시며 얘기했어. 그 친구 아내분이 그러시더래요. 그리고 그 15만 원이 아깝지 않고 오히려 왜 진작 이렇게 안 살았을까 후회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돈은 도구입니다. 행복을 사는 도구예요. 통장 숫자를 불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숫자로 우리의 남은 시간을 풍요롭게 채우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돈 물려주는 것보다 더 큰 유산이 뭔지 아세요? 돈을 현명하게 쓰며 행복하게 사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게 진짜 자녀에게 물려주는 삶의 교훈입니다. 오늘부터 즐거움 예산을 만드세요. 금액은 여러분이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선에서 정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달부터 무조건 써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3개월만 지나면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을 잘 쓰고 몸을 잘 움직여도 혼자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 가장 힘들어하시는 외로움,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제일 좋은 게 뭐냐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 안 만나도 돼서 좋아요. 40년 동안 직장에서, 모임에서, 친척 행사에서 억지로 웃으며 사람들 만나느라 지쳤으니까요.
이제 드디어 내 시간이니까 아무도 안 만나고 집에서 편히 쉬고 싶은 겁니다. 처음 3개월은 정말 천국입니다. 아무도 내게 전화하지 않고, 나도 아무에게 전화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즐깁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뭔가 허전하고 공허하고 세상과 단절된 것 같은 느낌. 2023년 보건복지부 조사를 보면 소름 끼치는 통계가 나옵니다. 70대 이상 노인의 38%가 일주일에 한 번도 타인과 대화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거의 절반이 고립되어 있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렇게 고립된 노인들의 우울증 발병률이 일반 노인보다 3배 이상 높다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의 75년간 성인 발달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이 뭔지 아세요? 행복한 노년의 비결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다. 바로 좋은 관계다. 좋은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은 80대, 90대가 되어도 정신적으로 건강했고 치매 발병률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제 이웃집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2세에 퇴직하시고 처음 1년은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이제 골치 아픈 사람들 안 만나도 되니 좋다고 하시면서요. 모임 연락 오면 다 거절하시고 친구들 만나자는 전화도 요즘 좀 바빠서라고 피하셨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표정이 굳어 있고 눈빛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었더니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TV만 봐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어요. 밥 먹고 TV 보고 낮잠 자고 또 TV 보고 누구랑 얘기하는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아내는 5년 전에 세상 떠났고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한테 연락할까 하다가도 내가 너무 오래 연락 안 했는데 뭐라고 할까 싶어서 못하겠어요. 그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워 죽겠어요. 정말 죽겠어요. 그 죽겠다는 말이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영국 정부는 2018년에 세계 최초로 고독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고독이 국가적 재앙 수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고독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심장병, 뇌졸중, 치매 위험을 급격히 높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사교적으로 변하라는 게 아닙니다. 수십 명의 친구를 사귀라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건 단 3명입니다. 사회학자들은 3인의 법칙을 말합니다. 최소 3명의 밀접한 지지 관계가 행복한 노년의 필수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 3명은 내가 힘들 때 전화할 수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 3명이 떠오르시나요? 만약 떠오르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첫째, 작은 모임부터 시작하세요. 큰 단체나 동호회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34명이서 하는 소규모 활동이 좋습니다. 동네 도서관 독서 모임, 동네 산책 모임, 취미 클래스. 중요한 건 정기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만나는 루틴을 만드세요. 둘째, 봉사활동을 하세요. 이건 단순히 착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봉사는 나를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 후배들에게 경력 멘토링하기,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 알려주기.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 이게 고립감을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75세에 동네 도서관에서
어린이 독서 도우미를 시작하셨어요. 일주일에 2번, 1시간씩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라고 망설이셨는데 해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6개월 지나니까 아이들이 그 할머니만 찾고 부모들도 감사 인사하고 도서관 사서도 할머니 덕분에 프로그램이 인기라고 칭찬하고 그 할머니가 이제는 삶의 낙이 그거래요. 애들이 나를 기다린다는 게 이렇게 기쁜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셋째, 주 1회 외출 약속을 루틴으로 만드세요. 달력에 표시하세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는 친구와 커피 마시는 시간. 이걸 절대 지키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슨 일이 있어도 나가서 사람을 만나세요. 혼자 있는 게 편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편안함과 행복은 다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고 관계 속에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오늘 당장 오랜만에 연락하고 싶었던 친구에게 문자 한 통 보내보세요. 요즘 어때? 다음 주에 커피 한잔 할까? 이 한 통의 문자가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도 움직이고 돈도 잘 쓰고 사람도 만나는데 뭔가 또 부족한 게 있습니다. 바로 뇌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뇌를 늙지 않게 하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새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화면에 처음 보는 아이콘이 생겼어요. 어떻게 아시겠어요? 대부분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 복잡해. 그냥 쓰던 대로 쓰자. 은행 앱이 업데이트 됐는데 메뉴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짜증부터 나죠. 왜 자꾸 바꿔? 불편하게. 이게 바로 뇌를 늙게 만드는 네 번째 습관입니다. 새로운 것을 회피하는 습관. 이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뇌는 에너지를 아끼려고 합니다. 익숙한 경로로 가는 게 훨씬 적은 에너지를 쓰거든요. 문제는 이겁니다. 뇌가 익숙한 것만 선택하면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뇌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뇌세포들이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겁니다. 마치 산속에 새 오솔길을 내는 것처럼요. 그런데 늘 같은 길만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길만 닳고 다른 길은 풀이 자라서 막힙니다. 뇌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 기존 신경 연결만 사용하다가 점점 굳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뇌가 늙는다는 겁니다. 2024년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70대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5년간 추적 조사했는데요. 새로운 학습 활동을 꾸준히 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치매 발병률이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 그룹은 치매 발병률이 23%였는데 학습하지 않은 그룹은 58%였습니다. 2배 이상 차이가 났어요. 제 장인어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6세이신데 작년에 충격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나 유튜브 시작한다. 처음에는 다들 말렸어요. 아버지, 그거 어려워요.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하는데. 그런데 장인어른은 고집을 부리셨어요. 유튜브 채널 만드는 법부터 찾아보시고 영상 편집 프로그램 설치하시고 매일 유튜브 강의 영상 보시면서 공부하셨어요. 처음 3개월은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린지 모르겠다면서 투덜거리시기도 하고 포기하려고도 하셨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영상 5개를 올리셨는데 구독자가 200명이 넘은 거예요. 장인어른이 하시는 건 전통 장 담그기 채널이었어요. 평생 장을 담가오신 노하우를 영상으로 만드신 거죠. 더 놀라운 건 장인어른의 표정과 말투가 달라지신 겁니다. 예전에는 맨날 요즘 젊은 것들은 어쩌고 하시면서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따라갈 수 없다고 불평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요즘 AI 기술이 대단하더라. 영상 편집도 AI가 자동으로 해주고 이러시면서 오히려 새로운 기술에 관심을 가지세요. 뇌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60대, 70대, 80대, 심지어 90대에도 뇌는 여전히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 중요한 건 도전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목표 없는 지적 유희를 즐기세요. 우리는 학창 시절부터 배움에는 항상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시험을 봐야 하고, 성적을 올려야 하고, 취직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그런데 이제는 아무 쓸모 없어도 됩니다. 그냥 재미있으니까 배우는 거예요. 평소 관심 없던 분야의 다큐멘터리를 보세요. 아프리카 동물의 세계, 심해, 생물, 우주의 신비, 뭐든 좋습니다. 유튜브에서 10분짜리 영상 하나만 봐도 됩니다. 중요한 건 뇌에 예상치 못한 정보를 던져주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72세에 갑자기 공룡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손주가 공룡책을 보는 걸 보고 저게 뭐야? 하고 물어보신 게 시작이었대요. 그러더니 도서관에서 공룡책을 빌려보시고 유튜브로 공룡 다큐멘터리 보시고 급기야 자연사 박물관까지 가셨답니다. 손주가 공룡 이름을 물어보면 그건 트리케라톱스야. 초식 공룡이고 뿔이 3개 있지라고 술술 대답하시는 거예요. 가족들이 깜짝 놀랐대요. 그 할머니 말씀이 나이 먹으니까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둘째, 불편함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세요. 뇌는 편안할 때 잠듭니다. 불편할 때 깨어납니다. 예를 들어 오른손잡이라면 하루에 한 번은 왼손으로 뭔가를 해보세요. 왼손으로 칫솔질하기, 왼손으로 숟가락 들기, 왼손으로 글씨 쓰기. 처음엔 정말 불편하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불편함이 뇌를 자극하는 겁니다. 평소와 다른데? 새로운 경로를 찾아야겠네. 뇌가 이렇게 반응하면서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듭니다. 또 다른 방법은 평소 다니던 길을 바꾸는 겁니다. 마트 갈 때 항상 같은 길로 가시죠? 내일은 일부러 다른 길로 가보세요. 조금 돌아가더라도요. 새로운 풍경을 보고 새로운 가게를 발견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보는 것. 이 모든 게 뇌에게는 신선한 자극입니다. 셋째, 디지털 문해력을 포기하지 마세요. 가장 큰 회피 대상이 바로 디지털 기기와 기술입니다. 나이 먹어서 그런 거 배워서 뭐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2025년 연세대 연구팀 발표를 보면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70대 노인의 인지기능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평균 30% 높았습니다. 단순히 전화 받고 문자 보내는 수준이 아니라 인터넷 검색하고 유튜브 보고 카카오톡으로 사진 주고받는 정도만 해도 뇌에 엄청난 자극이 됩니다. 당장 복잡한 걸 배우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요즘 유행하는 챗GPT 같은 AI 한번 써보세요. 김치찌개 레시피 알려줘라고 물어보기만 해도 됩니다. 처음엔 신기하고 그 다음엔 이걸로 뭘 더 할 수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그 궁금증이 바로 뇌를 깨우는 열쇠입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젊은이들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어서 배우는 게 더 의미 있고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시험 볼 필요도 없고 성적 올릴 필요도 없고 그냥 순수하게 즐기면 되니까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시도해 보세요. 평생 관심 없던 분야의 유튜브 영상 하나 10분짜리만 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뇌에 새로운 길을 여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돈을 잘 쓰고 사람을 만나고 뇌를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꾸준히 하려면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시간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갑자기 하루가 길어집니다. 아침 9시에 일어나서 그 다음이 문제예요. 뭘 해야 하지? 40년 동안은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회의가 있었고, 마감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항상 부족했죠.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처음에는 좋습니다. 와, 드디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데 3개월, 6개월 지나면서 이상한 패턴이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TV부터 켭니다. 아침 드라마 보다가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일어나서 또 TV 보고 유튜브 보고 저녁 먹고 또 TV 보다가 잠듭니다. 하루가 그냥 흘러갑니다. 뭘 했는지도 모르게. 저녁에 누워서 생각해보면 오늘 하루 뭐 했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시간을 때웠을 뿐이에요. 2024년 한국노인복지학회 연구를 보면 충격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은퇴자의 68%가 하루 일과가 불명확하다고 답했고, 이들의 우울증 발병률이 명확한 일과를 가진 사람들보다 4배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목적 없이 시간을 보내면 공허함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리 뇌는 성취감을 느낄 때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TV만 보면 성취감이 없어요. 뭔가를 이루었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제 동네 슈퍼 사장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8세에 은퇴하시고 아들한테 가게를 물려주셨어요. 처음 1년은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40년 동안 아침 5시에 일어나서 가게 열었는데 이제 편하게 쉴 수 있다니. 매일 늦잠 자시고 TV 보시고 공원 산책하시고. 그런데 2년쯤 지나니까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어느 날 제가 사장님, 요즘 어떠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어.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물건 정리해야지. 단골 손님 올 시간이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시간 때우는 거지 뭐. 그 말이 가슴 아팠습니다. 시간을 때운다는 표현. 시간이 견뎌야 할 무엇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목표 기반 루틴입니다. 직장인이 업무 목표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했듯이 은퇴 후에도 명확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목표가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은 도서관에서 책 읽기, 수요일 오후는 친구와 등산, 금요일 저녁은 손주 돌봐주기. 이런 식으로 일주일 스케줄에 의미 있는 활동을 배치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그 시간을 달력에 표시하고 약속처럼 지키는 겁니다. 기분 나면 하지 뭐가 아니라 무조건 하는 루틴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70세에 은퇴하시고 이런 루틴을 만드셨어요. 월요일 오전 10시 동네 도서관에서 독서 2시간, 화요일 오후 3시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 1시간, 수요일 오전 9시 친구들과 등산 3시간, 목요일 오후 2시 손주 학교 시간에 맞춰서 돌봐주기, 금요일 오전 11시 복지관에서 서예 클래스 2시간, 토요일 저녁 6시 아내와 외식. 보세요.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6번 정도는 명확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 말씀이 달력에 표시된 약속 시간이 되면 설레요. 오늘 친구들 만나면 무슨 얘기할까? 손주가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루틴에는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5가지 습관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 몸을 움직이는 활동 등산, 걷기, 운동입니다.
둘째, 돈을 즐겁게 쓰는 활동 외식, 취미 클래스입니다. 셋째, 사람을 만나는 활동 친구 모임, 봉사입니다. 넷째, 뇌를 쓰는 활동 독서, 새로운 배움입니다. 다섯째, 의미 있는 일, 손주 돌봄, 봉사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5가지 습관이 여러분의 삶에 녹아듭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루틴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2025년 미국 은퇴자협회 연구를 보면 은퇴 후 명확한 주간 루틴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57% 높았습니다. 우울증 발병률은 73% 낮았고요. 시간은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자원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귀한 시간을 그냥 때우는 데 쓰지 마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달력을 꺼내세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딱 한 가지씩만 약속을 잡아보세요. 도서관 가기, 친구 만나기, 산책하기, 뭐든 좋습니다. 그걸 달력에 펜으로 똑똑히 써놓으세요. 그리고 그 약속 시간이 되면 기분이 좋든 안 좋든, 날씨가 좋든 안 좋든 무조건 나가서 하세요. 처음 3주가 힘듭니다. 그런데 4주차부터는 그게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3개월쯤 지나면 그 루틴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시간을 채우지 마세요. 시간을 디자인하세요. 여러분의 남은 20년, 30년을 의미 있게 만드는 건 바로 이 루틴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것인지, 그리고 왜 오늘 당장 시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것들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소파에서 일어나라. 30분마다 5분씩 움직여라. 둘째, 통장 잔고 걱정 그만하고 즐거움 예산을 만들어라. 셋째, 혼자 있지 말고 최소 3명의 사람과 정기적으로 만나라. 넷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다섯째, 시간을 때우지 말고 목표 기반 루틴을 만들어라입니다. 이 5가지 사실 하나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돈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작은 결심과 실천이면 됩니다.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실천하지 못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하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되면 또 다음 주부터 해야지가 되고 다음 주가 되면 다음 달부터 해야지가 됩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습관의 복리 효과라고 부릅니다. 은행에 저축하는 돈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듯이 우리가 매일 실천하는 작은 습관도 1년, 5년, 10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부터 매일 10분씩 걷기 시작했다고 칩시다. 하루 10분은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1년이면 3,650분, 약 61시간입니다. 5년이면 305시간이에요. 이 305시간 동안 걸으면서 여러분의 심장은 강해지고 혈관은 깨끗해지고 근육은 탄탄해집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오늘부터 매일 1시간씩 소파에 더 앉아있기 시작했다고 칩시다. 하루 1시간은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1년이면 365시간, 5년이면 1825시간입니다. 이 1825시간 동안 여러분의 근육은 녹아내리고 뼈는 약해지고 혈관에 지방이 쌓입니다. 같은 5년인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쪽은 80세에도 손주와 여행 다니는 활력 있는 노후고 다른 한쪽은 75세에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든 노후입니다. 무서운 건 이겁니다.
이 차이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 아주 조금씩 쌓여서 5년 후에 극명한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분 이야기를 더 해드릴게요. 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지금 74세이신데요. 5년 전인 69세 때 큰 결심을 하셨어요. 나 이제 달라질 거야. 그때 어머니는 고혈압, 당뇨, 관절염으로 약을 7가지나 드시고 계셨어요. 계단 오르기 힘들어서 2층 집에 살면서도 1층에서만 생활하셨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귀찮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TV에서 건강 프로그램을 보시고 충격을 받으셨대요. 이대로 가면 10년 후에는 혼자 화장실도 못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답니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딱 한 가지만 실천하셨어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걷기. 처음에는 10분 걷는 것도 힘드셨대요.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파서 중간에 쉬었다 가셨대요. 1개월 지나니까 20분 걸을 수 있었고 3개월 지나니까 30분 걸을 수 있었습니다. 6개월쯤 지나니까 걷기가 재미있어지셨대요. 그래서 운동화도 좋은 걸로 새로 사시고 등산복도 장만하셨어요. 1년쯤 지나니까 혼자 걷기 심심하다고 동네 어르신들과 걷기 모임을 만드셨어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5명이 모여서 1시간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수다도 떨고 운동 끝나고 같이 아침 먹기도 하시고 2년쯤 지나니까 약이 7가지에서 3가지로 줄었어요.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도 관리가 잘 되고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지금 5년째인데요. 어머니는 약을 1가지만 드세요. 그것도 곧 끊을 수 있을 거래요. 그리고 놀라운 건 표정입니다. 5년 전 어머니는 항상 피곤해 보이시고 우울해 보이셨거든요. 지금은 눈빛이 반짝거리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겁다고 하십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5년 전에 TV 보다가 그냥 넘겼으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소름 돋아. 아마 약은 더 늘었을 거고 집에서만 누워 있었을 거야. 그때 일어나서 신발 신고 밖에 나간 그 한 걸음이 내 인생을 바꿨어. 여러분, 5년 후 여러분의 모습은 오늘 여러분이 내린 결정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소파에서 일어나서 5분 걷는 그 선택이 오늘 통장에서 10,000원 빼서 좋아하는 책 1권 사는 그 선택이 오늘 오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거는 그 선택이 5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끄고 나면 선택하셔야 합니다. 소파로 다시 가서 TV 리모컨을 들 것인가 아니면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갈 것인가.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게 오늘 여러분이 하실 일입니다. 딱 하나만 하세요. 5가지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부담돼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늘은 딱 하나만 선택하세요. 30분 알람 맞춰서 일어나기, 즐거움 예산 10만원 설정하기, 친구에게 문자 보내기, 유튜브 영상 하나 새로운 주제로 보기, 달력에 다음 주 약속 하나 적기. 이 중에 하나만 고르세요. 그리고 3주 동안만 해보세요. 21일이 습관을 만드는 최소 기간이라고 합니다. 3주만 버티면 그게 자연스러운 루틴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2번째 습관을 추가하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로또 당첨처럼 갑자기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내린 작은 결정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20년 후 여러분이 손주와 함께 유럽 여행을 다니면서 혹은 친구들과 등산을 하면서 그때 편한 노년 영상 보고 시작하길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을 위해 오늘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이 영상 끄고 일어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저희 편한 노년은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